지산지소, 수요분산, 기업이전, 재생에너지 송전설로 패러다임 전환과 주민 수용성 확대 정책 토론회를 지난 1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의원총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부족은 송전탑 백지화 추진위원회 국단위에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박성래 위원장 비롯해서 동상, 상관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완주군 전체를 좀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정법을 주민들하고 외국의 사례처럼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해서 서로 의논하고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는지 하고, 다음에 우리 송전탑이 지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한 막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또 송전탑이 지나감으로써 또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 문제라든가, 아니 기업이 저희 송전탑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내려와서 우리 주민도 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오늘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업 상황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전업에서는 변전소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업이 지금 터미널 역할을 하게 되어버렸는데, 한전 측에서 변전소를 건설할 때 주민들에게 뭐라고 강원지에서 했냐면, 전업에 지금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태양광 허가가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 태양광 전기가 생산되어도 보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대포식의 70년대식 정책만 진행하고자 하는 현 상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읍에서 진행 중의 신개gung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저는 사회적과 경제적인 의무만 가지고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소 이익의 지역 환원 문제와 그 다음에 사회적 문제 중에 첫 번째, 최고 중요한 겁니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이번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 해결 방안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 간 갈등이 지금 완전히 심화되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와 관계 당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통 및 협상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그게 최고 중요한 요점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전에서 구성 요건들이 아까 전전에 말씀도 하셨겠지만은, 구성용 하시는 분들이 한전의 입맛에 맞는 분들을 구성했던 것들, 그 중에서도 용역회사를 이 위원으로 앉힌 것, 이런 것만 가지고도 그 첫 번째 회의를 무산시켰습니다. 두 번째 회의 때는 또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 선악골 해상 풍력이 부항공과 고창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문제, 집합화단지를 해가지고 전라북도가 이제 이것을 국가 국제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했으면은 필연적으로 도가 참여해야 되지 않냐고 도를 참여를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세 번째쯤 돼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가 또 있었냐면은,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 규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교수 또는 갈등 해결 전문가가 위원장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망각하고 그 위원장으로 내정되어 있는, 한전 내정되어 있는 갈등 전문 전문가를 저는 뒷조사를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 사람이 한전으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걸 꼬투리 잡아서 당신은 백죽사이야. 그거가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럼 위원장 하는가 사퇴한다고. 따보고 나서 제가 이제 과정에서 위원장이 됐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쉬운 거 같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되고 나서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첫 번째,
설문지 조사, 경과지 설문조사는 개별 위원들 접촉해서는 할 수 없다. 이걸 꼭 지켜달라. 이것은 한전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전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촉하는 거, 밖에서. 이거를 철저하게 제가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준비해서 첫 번째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했더니 또 경과지가 아니라 양육점이라는 게 뭐냐, 바다에서 생산된 전기를 어디론가 보내야 될 거예요. 그 보내는 첫 번째 지점이 바로 양육지점, 육지 양육하는 건데요. 인천 삼육작전처럼 똑같습니다. 거기가 이제 가장 단거리 고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알았던 게 뭐냐면 2017년도에 소나무 해상풍력 사업 설명에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기는 새만금 변전으로 간다는 사업 개요를 우연히, 진짜 우연히 그걸 찾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회의 시간 때 계속 질문을 했어요. 야, 어쨌든 저희는 고창은 지난 11월 11일 날 34만 5천 볼트 신장선에서 신정으로 가는 이 구간을 고창 국민들이 반대 결의대의 집회를 했습니다. 그럼 그 집회 이후에 2시에 저희가 이제 입지선정 위원님들이 본인들은 절대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못하니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겠다 해서 주민설명 요구를 했는데 한전에서 그걸 받아들였고 그 주민설명 있기 전 반대 집회를 했고 그 반대 집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뭐냐면은 국민들은 다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주민설명에는 입지선정 위원들 국민들의 또 입장이니까 그때 중간에 우리가 파행을 하고 나오는 이렇게 전술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들었고 과정에서 영광이 우리보다 먼저 영광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이 결정되면 그때 하겠다. 이 영광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공개된 영광이 2시에 도청 앞에서 전남 도청 앞에서 이제 신안 해상풍력 접합과 단지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광도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난 거 없고 주민 반대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자체한테 뒤통수 맞는 게 좀 있거든요. 하나 예로 지난번 나왔던 건데 10월 30일 날 서울에서 아마 안호 의원님도 계셨던 것 같은데 안호 의원이 지지를 했거든요. 아마 전라도 때 이렇게 송전탑들이 많이 가고 있다. 도지사님께 이렇게 좀 건의를 했습니다. 도지사님도 관심 있게 보겠다 하셨는데 그 다음날 도지사님은 한전하고 전라북도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이 MOU가 뭐냐면은 한전 전라북도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건설 협력 이 기사가 떴습니다. 정확히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한중간에 MOU를 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어떤 뒤통수 맞는 이런 것들은 좀 감지하게 되고 끝으로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 해본 느낀 거지만은 이 송전탑 문제는 절대 주민이 또 해당 지자체가 풀 수 없다. 광역과 정치권에 나서서 정말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공청회가 정말로 이루어지고 주민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전력망들이 만들어질 때 그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드리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년 전에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방 분권을 시도해서 153개의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에 오므로 해서 우리 전북도도 우리 진흥청이 왔고 한국식품연구원이 와서 지방이 골고루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속성 상황에서 저는 오늘 송전선로를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리백이 선언됐다는 것은 기업들은 에너지를 찾아 지방으로 내려가야만 되는데 송전선로를 만들므로 해서 기업들이 내려와야 될 이유가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송전선로를 이걸 백지화를 하는 것을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도 있다. 그래야만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했던 그 사업의 연속성에서 더 뼈대를 갖출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전에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어요. 왜 운영을 잘못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한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를 보니까 결국에는 전원개발 촉진법에 보면 전원개발 촉진법 5조 3항에 보면은 전원개발 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해놓고 사항에 자치단체나 주민들 참여를 거부하면 입지선정위원회를 생략하고 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설명에도 마찬가지죠. 설명할 수 있게 해놓고
설명에 참여 안 하면 판정을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법을 좀 고쳐야 됩니다. 이 법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한전은 또 용역을 해서 이 일을 추진을 해요. 용역사가 해요. 이 입주선정위원회 운영을. 용역사는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요. 야, 니네가 입주선정에 참여해서 완주군으로 안 들어오게 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입주선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설명회를 꼭 해야 되고 그런 것들만 해놓으면 입주선정위원회 운영을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꼭 법을 좀 개정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력시장의 제도화를 생각했을 때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지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주민의 이익과 이런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런 것은 어찌 보면 근시적인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거시 경제적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생태적, 환경적인 영향을 최우선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거시적인 경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 우리가 생태적인, 환경적인 그 가치는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인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유가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갖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서 10개 댐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다고.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댐하고 송전선로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으로 기업들이 올 수 있게 한번 힘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제를 합의하고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합의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송전선로가 설치되는 지역 주민들이 모든 것들을 주인의식으로 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자체 역할 그리고 국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지역 주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오늘 발제해 주신 또 의원님들께 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써 전국 환경운동연합 40주년 기념 토론회까지 겸했지만 오늘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